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최근에 날씨가 좀 좋지 않았죠. 근데 이번 주에는 화창한 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을 하다가 정말로 일하기가 싫어서 밖으로 뛰어나오고 싶을 정도의 그런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비도 오고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졌었죠. 자,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봄날답지 않게 상당히 좀 비도 많이 오고 좋지 않다. 그렇지만 좀 지나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계속 진행이 되지는 않을까요? 가다 보면 봄비도 내리고 이렇듯이 올라가면 약간 탄력도 둔화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안심을 놓으셔도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전개해야 될까요? 일단 그렇다면 미 증시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 증시 시진핑은 전화를 안 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했다.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완화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역 긴장감은 정점을 찍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기업들 실적도 좋아요. 알파벳도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붐을 다시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경기 지표도 나쁘진 않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2를 기록했는데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고 내용은 그닥 좋지는 않죠. 전반적으로 보면 소비자 심리가 약간 좀 위축된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되면서 그렇다면 조금 소비를 좀 해볼까 이런 이제 심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는 이런 관세 우려감이 완화됐고 또 기업들이 실적도 양호하고 경기 지표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보면 다음 주는 빅 위크입니다. 뭐 고용도 발표되고 또 실적도 발표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일 날 여기 민간 고용도 발표되고 GDP도 발표되는데 일단 GDP는 좋지 않을 거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곤두박질 치지만 않는다면 플러스 상태만 유지하면 뭐 이 정도는 나쁘진 않습니다. 한 0.3 정도 예상이 되고 PC는 그는 PC가 0.1 정도 이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률은 좀 곤두박질 치는 그런 흐름이고 또 인플레이션은 약간 통제가 되는 이런 이제 흐름인데 기업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이제 호실적이나 또는 경기지표 호조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죠. 자, 목요일도 애플이나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후반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수, 목, 금. 이때가 좀 중요하고 특히 이제 고용보고서가 금요일에 발표되는데 고용보고서는 일단 신규 고용은 12만 2천 명 정도 이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 4.3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통제가 된다면 다음 주에는 일정이 많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미 증시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그럼 지난주 우리가 국고처에서 발표했던 이런 것부터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대표님 지난주에 짧은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전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고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맞았거든요. 오, 그쵸. 왜 이런 예상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정우 캐스터님께서 또 정확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국고처에서 국고처 내용을 잘 보시다 보면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잘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파월에 대한 해임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파월을 해임하기에는 시간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독립성이 보장이 됐는데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파월 해임이 안 된다면 그럼 트럼프는 요걸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파월은 해임을 안 한다. 대신 금리를 제발 인하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감세 협상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이 100% 이상에서 한 5, 60% 정도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치고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호재와 악재가 있어요. 근데 이 호재와 악재가 어떻게 반영이 될까? 요거는 이제 상당히 좀 감각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법 강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기법 강의를 좀 알려드리면 미증시도 똑같습니다. 자, 6개월 해당선은 이 60선이 하락을 했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어떤 패턴이 나와야 조정이 마무리가 될까요? 보면 20선하고 60선 이익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좁아야 돼요. 좁히려면 요게 빠지게 되면 20선도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60선도 계속 하락하죠. 평행 하락하면 이게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요 20선을 쳐 올리려면 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후반에는 안 좋은 악재가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살짝 떨어질 수는 있다. 근데 바로 올라왔고 이번에 올라가면 20선 돌파하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되냐면 분위기 좋으면 60선도 돌파하겠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평선은 후행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면서 부딪히고 저항을 받고 그 다음에 한번 눌러주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 상승은 5월달 지나고 6월달이 되어야만 본격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분쟁도 6월달이나 또 5월이나 6월 이때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시아, 한국, 일본 이런 데를 먼저 관세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 흐름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뒤로 미뤄진다면 선반영을 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미증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는 분위기 좋단 말이에요. 이미 61선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조금 더 돌파할 거예요. 그럼 이제 61선이 여기 있고 여기 241선이 있어요. 그러면 잘하면 분위기 좋으면 240선도 돌파 시도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지수가 양호하게 전개되는데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자, 먼저 조선주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조선주가 신고가 휘파람을 불면서 계속 질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질수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선업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협상단이 가서 관세 협상하는데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조선에 대해서 협력할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해군성 장관이 30일 날 방한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선업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 대신 관세 부과는 웬 말이냐 이제 이런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베센트 장관도 한국이 최선의 안을 가져왔다. 매우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잘 해결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이제 해군성이 방한을 해요. 과연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 이 맡겨도 되겠나? 이제 정비 MRO 사업이나 이런 걸 맡기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조선소를 현장 답사하기 위한 방안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조선주들은 이제 그런 훈풍을 타고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형님이 가면 아우도 가겠죠.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호실적이 이어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근데 말로만 실적이 좋아진다 이건 아니고 실제로 HD 현대그룹주나 이런 조선주들이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주가 이미 고점이 도달했다 이런 경계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앞으로 상승 여력 얼마나 될까요? 더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일단 조선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죠. 근데 지난번에도 뭐 미국하고 조선업이 어떤 협력 관계에 있다 그럴 때 잘 올라가다가 약간 탄력이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단기적인 어떤 노이즈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이게 거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조선업에서는 한국이 가장 강점을 갖죠.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고 또 품질 경쟁이 또 뛰어나다. 그렇다면 군함을 건조하거나 정비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는 신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조선업이 못 간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사실 수주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카타르
LNG선 100천 수주하고 이런 건 좋은데 실제로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수익성이 떨어지냐면 그 화물창이라는 게 있지. LNG를 싣는 화물창이 있는데 그 화물창이 멤브레인 타임으로 했는데 이게 프랑스 GTT한테 성과의 5%를 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조선업을 이야기할 때 곰은 제주를 넘고 또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 이런 게 표현을 했는데 프랑스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것 때문에 안 올라갔는데 지금은 미국이 밀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신성장 동력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까짓 거 로열티 좀 줘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이 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 관련주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요 밑에 있는 종목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볼 필요가 없고 위에 있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위에 있는 종목도 좀 잘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HD 현대그룹주들,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마린엔진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갔으니까 마린엔진이나 이런 거 이제 저가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한화와 그룹주들 잘 치고 올라가고. 그럼 이제 지금은 좀 끼가 있는 1승이나 아니면 대형주들이 움직이면 옐로칩들, HJ중공업이나 이런 게 올라가고 이제 북극 항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하게 되면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쉐빙성 관련주들도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북극 항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뭐 트럼프도 알래스카를 그린란드를 먹으려고 하는 이유, 또 우리도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 요 모든 것은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또 이쪽에 이제 조선업이 화랑을 띨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업은 이제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빙하가 녹게 되면 일단은 내빙선 정도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기 전에는 완전히 녹기 전에는 쉐빙sun이 필요하겠죠. 앞에 이렇게 얼음을 깰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빙하가 녹는다면 완전히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빙하가 떠도는 그런 유빙의 수준이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앞에 이제 쉐빙션은 아니라도 요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내빙선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온난화가 와서 빙하가 녹아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은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조선주 앞으로 좋은 움직임이 더 나올지 또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는 좀 봐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미국 같은 데에서 이런 걸 이제 탐낼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업에서 탐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2주 전에 미국 사모펀드가 음. HD 현대와 한화오션의 인수 의향을 밝혔고요. HD 현대 인수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미국은 조선업 육성에 열을 올릴까요? 오, 좋은 질문인데 그걸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야 이걸 어떻게든 자기들이 따라오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조선업은 이제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디를 인수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조선주들을 이제 조선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죠. 자, 이런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해군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중국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만을 먹어도 되겠네. 침공해도 미국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서지 않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많이 뚫리게 되면 태평양이 뚫리고 미 서부 본토를 바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처음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략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참전하게 됐죠. 그래서 미국이 교두를 확보했던 게 뭐냐면 미드웨이 전투나 아니면 솔로몬 제도 또는 오키나와 또 필리핀 요
중요한 보급로, 일본의 보급로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미국은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는 것이고, 그다음 중국이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안보하고도 직결이 된다. 그렇다면 이걸 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군함을 건조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한국은 또 어때요? 한국은 언제든지 어떤 자국의 그 이득을 위해서 중국하고 약간 가까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차단하려면 바로 우리의 기업을 인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필리핀 수빅조선소 경영권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HD 현대나 또는 하나오션을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다. 근데 HD 현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자,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조선업은 그런 M&A나 이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앞으로 좀 더 잘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종목들을 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 뭐 5월 하면 생각나는 꽃이 뭐예요? 장미죠. 그래서 장미 대선을 앞두고 AI 공약을 이제 각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모두의 AI 투자를 하자, 한국형 AI 모델을 하자, 뭐 또 여기 경선에서 탈락한 그런 예비 후보들까지도 AI 코리아 리더 뭐 귀한 프로젝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AI 쪽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대권 주자들이. 자, 많게는 200조 원, 적게는 50조 원까지 AI 투자를 진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인공지능이 기본 사회다. 지금도 보면 뭐 대부분의 것들이 AI화 되고 있죠. 번역도 마찬가지고 또 논문도 대신 써주고 이런 움직임도 나오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형 뭐 팔란티언 한국형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이런 우리가 듣기에도 생경한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불확실성 목표도 많이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자, 각 대선 주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군대도 아닌데 AI 전사 10,00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미래 전략부를 신설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뭐 교과서, 인공지능 교과서를 들먹이면서 이런 좀 허접한 공약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경우에 어떻든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AI 쪽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기 대선판은 과학기술의 이슈를 점령해 버리는 그런 현실에 도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이번 대선 주자들의 이 AI 공약은 AI G3 진입이나 또 기술 주권 확보라는 공동 목표 아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접근 방식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과 또는 각 대선 주자들이 지금 어떤 정책을 하는 데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디를 많이 봐야 될까요? 여당보다는 야당의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을 좀 집중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걸 잘 봐야 되겠죠. 아무튼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혁신 생태계를 전제로 해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민간 주도. 그래서 진보는 정부 주도, 보수는 민간 주도.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성장 영역을 가져가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을 서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규모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뭐 민간이 주도하든 국가가 주도하든 기본적으로는 AI 강국을 만들어 보자. 그러나 민간 주도는 제한적이고 국가 주도가 세겠죠. 그럼 이제 AI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겠죠. 대선을 치르기 전에,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나서도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AI가 그동안 이제 챗 GPT 요거 때문에 정말 폭발적인 랠리가 나왔었죠. 다시 한번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당한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는 이게 좋다고 보는 게 꼭 대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첨단 산업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좋은 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주들이 어떤 종목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새내기주들이 잘 치고 올라가고 또 이런 신플랫폼이나 크라우드웍스나 이런 하나비전이나 이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좀 살펴본다면 그래도 어려운 장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들도 좀 봤는데 저는 앞으로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잘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주자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을 하는데 일단은 그 대선판을 보면 인맥주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책주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정책주에서도 보면 좀 화끈한 거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도 그런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미국이 일단 동남아를 우회하는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폭탄 관세를 날리겠다. 이렇게 이제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때요?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해양 풍력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신안에다가 국내 최대의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도 태양광, 우리 정부에서는 해상 풍력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대선 관련 주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A, B, C, D, E, F 이런 전략을 가지고 AI, 바이오, 문화, 방위산업, 에너지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두루 정책을 내고 있는데 지지율이 가장 좋다 보니까 잘 치고 올라가요. 근데 에너지 부분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요거 이제 핵심 공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D100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2025년까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 요게 이제 RE100이잖아요. 그래서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 플라스틱 요걸 사용하지 말자. 이런 공약을 밝히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권 주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권 주자들은 주로 원전이죠. 죽으나 사나 원전이죠. 그래서 원자력이 최우선이다. SMR을 조기 대비해야 된다. 또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재생에너지 100% 가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원전, 풍력 요걸 이제 병행해야 된다. 다 자기 성격에 따라 다르죠. 약간 홍준표 후보는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약간 강하지만 약간 좀 유화적인 그런 제스처를 펴는 분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색깔에 맞게 이렇게 됐고 또 안철수 후보는 국토가 좁고 일조량이나 풍황이 제한적인데 어떻게 재생에너지를 가냐. 그래서 원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제 그래서 현 원전을 좀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태양광이랑 풍력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태양광은 비교적 어디든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좀 공간 효율이 낮은 것 같고 풍력은 해상 쪽이 유리하긴 하지만 좀 주민 수용성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장일단이 있죠. 근데 저는 두 개 다 이제 좋은데 요걸 이제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봐져요. 말씀하셨듯이 태양광은 어떤 태양광은 저수지 같은 데에도 공간이 없으니까 세우고 또 지붕이나 공장 위에도 세우고 이렇게 태양광은 설치가 용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술의 성숙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상 풍력도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남해안 쪽에 바람이 많이 불고 제주도에도 바람이 많이 불죠. 바람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대군의 발전이 가능하다. 근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 집 앞에 해상 풍력 단지가 웬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태양광이 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해상 풍력이 더 강하겠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에너지 전략이 나올 거냐? 일단은 지붕형 태양광, 그다음에 해상 풍력, 또 ESS 이런 게 이제 조합이 된다면 최적의
시나리오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관련주들은 어떻게 치고 올라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나서 해상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이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 랠리가 나오면서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저점 매수를 통해서 슈팅이 나오면 좀 차익 실현,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하나솔루션이나 SDN이나 뭐 이런 종목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좋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개별적인 테마주들, 우리가 이제 테마의 대장주라고 하죠. 그런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갔는데 요즘에는 하나그룹주들 아니면 HD 현대그룹주들, 삼성 또 현대차 아니면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게 죽쓰고 있을 때 하나 약진을 하고 HD 현대도 진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 관련주들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더 제한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건 상승 초기에서 매수해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조절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한번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로봇주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것이다 해서 그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시드렸고, 저도 과거에 또는 최근에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시드렸는데 한 100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로봇주는 그만큼 한번 날리면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로봇주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로봇주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로봇주는 일단은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죠. 그럼 사람이 1000번 삽질하는 것보다는 포크레인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봇이나 AI나 이런 것들이 다들 첨단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과거에 중국은 성장률이 한 뭐 15%, 16%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죠. 3, 4%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3, 4%도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통계 마사지를 많이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장률을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냐면 그 인공위성에서 이제 중국에서 조사된 빛의 양, 저녁에 빛의 양이 얼마 정도 되느냐, 요거 가지고 성장률을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브루킨스 연구원에서는 중국 저 3, 4% 성장률 나온다면 적어도 1, 2%는 좀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죠. 아무튼 중국은 이런 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첨단 산업의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고, 그게 중국 제조 2020으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한 2025년도에는 첨단 산업에서 자급자 정리를 70% 이상 가져가 보자, 대체적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요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싸우면서 이제 로봇주들이 좀 튀어 올라갑니다. 로봇은요, 중국이 상당히 좀 강해요. 그래서 과거에 우한 사태 때 보면 로봇이 뭐 비빔밥 해가지고 뭐 몇천 인분을 제공하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 이쪽도 좋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이제 로봇의 중요한 분야로 떠오를 거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K를 잘 붙이죠. K푸드 뭐, 그래서 K 휴머노이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1조 이상을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조선주들도 잘 치고 올라갔죠. 항상 우리는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주 좋다, 뭐 2, 3주 전부터,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로봇주들도 지금은 이제 좋은 종목들, 뭐 그런 종목만, 클로봇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주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돈 버는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유망 종목이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또 궁금하신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목 상담을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벌고 싶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안 돼요. 근데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 그건 된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방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내 안 좋은 종목이 반에 반토막이 난 분들도 요걸 안 좋은 걸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고 좋은 종목을 사면 돼요. 좋은 종목이 잘 올라갈 때는 폭발적인 랠리가 나오고 적어도 가볍게 짱대 항목은 하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는 제가 욕심쟁이 우후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다 욕심쟁이란 말이에요. 특히 저는 다른 건 욕심 없어요. 맛있는 것을 먹어도 뭐 좋은 차를 타봐도 좋은 집에 살아봐도 좋은 옷을 입어봐도 그닥 행복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인간의 행복은 그렇잖아요. 뭐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주면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거 보면 많이 뿌듯하잖아요. 그런 행복들 있잖아요. 그런 행복이 은근하고 지속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이 저도 욕심이 많고 다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욕심이 많다는 걸 인정을 하자. 근데 욕심이 많아서 나쁠 일은 없잖아요. 저는 욕심 많은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크게 한 방 먹자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게 돼요? 많이 물려 있죠. 또 투자자금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좋은 방법을 하나 가져가는 게 좋다. 왜? 그거 있잖아요. 조금만 지도해 주면 정말로 대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골프 선수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군에 있을 때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를 아주 좋은 데를 나왔어요. 근데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군가 야, 너 골프 운동 잘하니까 골프 선수 한번 해볼래 해서 골프 연습장이라도 그때 골프 연습장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알려줬다면 제가 지금 PGA에 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회를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듯이 투자자분들도 지금 많이 투자금이 쪼그라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많이 물려 있어도 좋아요. 투자금이 많이 줄어들 있어도 좋아요. 500만 원, 1000만 원만 가지고 5%만 내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이 되죠. 그럼 이제 금융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은 그대로 원금을 재투자를 해요. 2천만 원 가지고 5% 내면 2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달부터는 4천만 원 가지고 시작하면 5%만 내봐요. 4천만 원이죠. 1천만 원은 생활비, 품위집이 쓰시란 말이죠. 낚싯대도 사고 어디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3천만 원 가지고 스윙을 베팅을 해요. 어떤 거? 알테오젠. 저는 그렇게 해서 1000%를 끌고 가고 지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지금 한 900%, 800%될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거 홀딩, 그리고 ABL 바이오 제가 그동안 히든했죠. 근데 지금 드디어 300%를 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 베팅을 해서 뭐 억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겠구나. 오늘도 벌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홀딩을 하니까 마음 편하게 홀딩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알테오젠이나 이런 거 이제 팔았던 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팔라고 할 때까지는 홀딩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자들에게 정말로 많은 칭찬을 받고 있고 저는 그거 하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리포트를 가지고 뭐 리포트 했는데 한 3일 만에도 뭐 더블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이번 주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더즌이나 이런 종목들을 리포팅을 제시해 드렸는데 요게 이제 그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좀 강한 슈팅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 이제 30% 가까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항상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기법 강의를 해드리면 주식은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 슈팅이 나오면 팔면 돼요. 그럼 우리가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팔면은 그때가 꼭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추세가 하락할 때 그때 탄력이 둔화되면 매도를 해요. 우리 이종욱 캐스터님, 요 20선이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는데 20선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했다 다시 빠지죠. 요걸 이제 우리가 기법 강의로 멍꾸리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뭡니까? 소쿠리. 올라갈 때는 소쿠리 바락이고 네. 매도할 때는 거꾸리 바라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식 초보였던 우리 이정우 캐스터님께서도
이렇게 거꾸리 바라기, 소쿠리 바라기 할 수 있죠. 거꾸리 바라기가 뭐냐면 소쿠리 바라기는 소쿠리가 이런 둥그런 모양이 났는데 주가가 이평선을 돌파했다 눌러주고 슈팅이 나오는 거고, 거꾸리 바라기는 20선 이렇게 소쿠리 거꾸로 모양이 나죠.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다가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에 대한 기법을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미트박스,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 중국을 통제했죠.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런 이제 글로벌 공급망 혼란 속에서 핵심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해서 가볍게 한번 양봉하나.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은 방법은 뭐냐면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는 거죠. 항상 주가는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고 슈팅이 나오면 팔아주면 15% 20%는 가볍게 챙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좀 앞서 나가는 게 좋죠. 한참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잘 치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정치 테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치고 올라가면 이제 누군가하고는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대망이 떠오르고 있고 이번에 사퇴를 한다고 하죠. 지금 한 대행이. 그럼 이제 그런 관련주가 올라갈 것 같죠. 그러면 이런 관련주를 아침에 눌림목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면 당일날 18%까지도 치고 올라왔으니까 도합 한 뭐 25%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시장을 미리 앞서 나가고 눌림목에서 사고 슈팅이 나오면 팔아준다면 어떻게 보면 주식처럼 쉬운 게 없다. 그래서 오엔주도 관련주로 좀 같이 공략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아주 중요한데 항상 그 단기 매매의 정수 불나고 패턴인데 불구딩이 발생하면 하루 쉬었다 다음날 매수하면 급등이 나온다. 근데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미리 사는 것보다는 당일날 사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눌림목에서 사서 슈팅이 나와 팔아주면 한 15%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정배열에서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배열에서 저는 요날도 해드렸고 요날 저점에서 불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해드렸고 중간에도 해드렸는데 언제 어디서나 단기 매매로 좀 멋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나고 패턴이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우리가 최근에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을 할 때는 요 적어도 5일선이 돌아서고 11선이 돌아오고 요거 이제 턴파고잖아. 턴파고. 하락하던 주가가 턴, 캔들이 이평선을 돌파. 그렇게 되면 다음날 매수하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니까 한 4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더라. 그러다가 잘 걸리면 요런 400%, 500% 지금 저점에서는 500, 한 10번 가까이를 제가 제시해 드렸다고 펩트론. 그리고 신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뭐 노바텍이나 이런 것도. 지난주에 제가 수익률 1등을 했더라고요. 20 몇 %로. 근데 그런 것도 좀 까먹었더라고요. 제가 보니 13%구나.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수익률 1위나 아니면 뭐 4월 베스트나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종목에 관한 어떤 문의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 이종우 캐스터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